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목요일에 촬영하신 주식 아티스트 방송에서 대표님께서 코스피가 하락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어제 오늘 코스피가 1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제 폭락이 시작하는 걸까요? 네, 지난주 목요일에 제주도에서 촬영을 했었고요. 그 방송 그대로 한번 틀어볼게요. 간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그래도 비중을 한 40~50%까지는 올려도 된다고 봅니다. 대단한 상승 추세가 단번에 꺾일 수는 없어요. 제가 뭐라고까지 했냐면 지수가 10% 정도 빠질 수 있고, 그거는 이제 하락 빔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어떤 이유든 간에 뭐 지금은 당연히 AI 버블론이 되겠죠. 그리고 또 뭐 마이클 베리 같은 폭락론자들이 숏에 투자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재료가 되겠고, 워런 버핏도 뭐 현금성 자금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 항상 뻔한 레퍼토리가 반복이 되면서 오늘 장중에 코스피가 무려 마이너스 6%, 그리고 어제 마이너스 3%, 총 합쳐서 마이너스 9%가 폭락을 했습니다. 물론 반등은 했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주식 아티스트 방송에서 첫 하락빔은 매수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데드캣 바운스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대로 6%까지 폭락하다가 3% 다시, 어떻게 보면 폭등이죠. 3%도 폭등을 하면서 현재는 약 마이너스 3.4% 정도로 하락 중으로 마무리가 되겠지만, 단지 이 하락은 미리 다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내용을 주식 아티스트 방송에 자세하게 달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주식 아티스트 방송에 올린 이유는 단 한 개입니다. 거기가 지금 알고리즘이 제일 좋기 때문에 거기다 급하게 올렸을 뿐이고, 사실 스레드를 통해서는 이미 지난주 목요일부터 현금 비중을 확대해야 되고 폭락이 올 거라는 식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저도 주식 아티스트 방송을 통해서 올라갈수록 고점에서 계속 비중을 줄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전체 투자 비중의 약 10% 정도만 들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과 같은 폭락에서 저는 거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다만 과거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지만, 중요한 건 지수 고점으로 향해 갈수록 점점 비중을 줄여왔고, 저는 하락빔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내용들은 이미 무료 방송과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2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맞추실 수 있었나요? 저는 벌써 주식 유튜브를 한 지가 6년이나 됐어요. 6년이나 됐고, 올해 같은 상승장에서는 너도 나도 다 맞춘다고 하죠. 적중률 높다고 하지만, 저는 폭락장인 2022년, 지수가 거의 1000포인트 빠진 2022년에도 1월부터 8월까지 매달 20% 이상 수익을 내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22년 1월부터 9월 1일까지 거의 매달 2천씩 벌어서 한 2억 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고요. 9월 달에는 제가 사실 레버리지를 좀 크게 썼다가 그때 좀 당하긴 했지만,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올해 같은 상승장뿐만이 아니라 하락장에 오히려 더 잘 맞췄던 주식 유튜버다. 저보다 훨씬 더 경력도 많고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분명히 제 논리도 그동안 6년 동안 상당히 높은 확률로 맞아왔기 때문에 시장 전망을 하거나 종목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제 논리도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과 같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첫 번째 하락빔은 매수 기회라고 하셨잖아요. 지금이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하락빔과 두 번째 하락빔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첫 번째 하락빔에서는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거기 때문에 매수 기회, 다만 주도주 중심으로만 매수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 하락빔은 5일선을 2번 이탈하게 되면 저는 비중을 급격하게 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드디어 첫 번째로 5일선을 이탈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이탈, 그 이후에 다시 반등을 하겠죠. 지금 오늘도 저가 매수가 조금은 들어오고 있고, 뭐 이번 주나 다음 주나 다시 한번 5일선 돌파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5일선을 깨게 되면 그때는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 동안 하락을 하게 될지 2달 동안 하락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는 비중을 급격하게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굉장히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꼭 지키셔서 본인의 자산을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이번에 손실이 크실 것 같은데 이 종목들을 손절을 해야 될까요? 네, 오늘자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도 4,000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지금 마감이 되려고 하고 3,983포인트. 일단 제가 두 가지 시그널을 말씀드릴게요. 외국인 매수세가 사실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삼성전자의 마벨 CLXL, 콜테스 통과, 애플의 수주, 테슬라 수주, 이런 재료들로 인해서 9월 달부터 급격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무려 90% 가까이 상승을 했죠. 근데 보시면은 9월 달부터 이렇게
코스피에 대형 자금들이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대략 따져보면 약 15조 정도 되는데요.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10월 20일부터 제가 경고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중요한 건 10월 28일처럼 이렇게 1조 6천억 원이나 파는, 이렇게 대량으로 매도할 땐 주의해야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건 11월 3일에 7,900억 원, 11월 4일에 2조 2천억 원, 그리고 오늘도 무려 2조 5천억 원. 일주일 사이에 약 8조 가까이 팔았습니다. 두 달 동안 15조 들어왔는데 일주일 사이에 8조나 팔았다는 얘기는 분명히 고점 신호란 얘기고요. 다만 나머지 8조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은 하겠지만 워낙 유동성 강세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에는 5일선을 두 번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하나 하락을 예측하는 지수 저만의 방법 중에 인버스 차트가 있는데요. 인버스 차트를 보면 올해 지수가 73%나 올랐기 때문에 인버스 차트는 엄청나게 폭락을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폭락을 했지만 오늘도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뚫기 위해서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거고, 이거를 종목 차트로 비교해 본다면 이 종목은 굉장히 매력적이겠죠. 엄청나게 급락한 이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생겼고, 다만 오늘의 윗꼬리는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21선 터치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약 2%에서 3% 지수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에 많은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일정 부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겠지만, 내일 반대 매매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이번 주 안에 또는 다음 주에 추가적인 하락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 아티스트 방송에서 강조드렸던 부분은 모든 재료가 다 끝났다. 올해는 더 나올 만한 재료가 없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미국의 호실적 발표도 거의 다 끝났고, 특히나 메타나 팔란티어처럼 실적 하회인 종목들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재료였던 경주 에이펙 재료가 끝났죠. 젠순항의 치킨 회동까지, 예상치 못한 이런 재료까지 다 반영이 된 주가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봉 73%는 너무나도 과도하다. 미국 다우존스가 겨우 13% 올랐는데 올해 한국 증시가 70%가 오르는 게 말이 되냐. 한국 증시는 지난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연평균 4% 오르는 체력을 가진 지수인데 이게 73%나 올랐기 때문에 16배나 오르는 거는 말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0%에서 15%는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3,700에서 3,900 사이에 바닥을 형성하고 횡보를 하든지 기간 조정을 받든지 할 것 같습니다. 현재와 같은 시장에서는 초보자들은 사실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현금 비중을 올리거나 이런 바닥의 지지세가 확실하게 최소한 뭐 두 개 쌍바닥이라도 만들어질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낫겠고, 좀 본인이 매매를 잘하고 손절도 잘한다 라는 분들은 당연히 대응할 수 있겠죠. 폭락장 때는 딱 두 개만 보면 됩니다. 폭락장임에도 불구하고 빨간불, 말 그대로 양봉으로 상승하는 종목, 그리고 최근에 주도주인데 많이 하락한 거 딱 두 개만 보면 되거든요. 상승률 1위부터 살펴보면은 뭐 유투바이오나 일동물디스, 경남지역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 그냥 잡주 테마주기 때문에 다 필요 없고요. 그나마 그래도 시총이 좀 있으면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을 보면 반도체 메모리 PCB 업종의 코리안 서킷가 보시는 것처럼 12% 상승 중이고요. 대덕전자가 10% 상승 중이고 심택이 4.6% 상승 중입니다. 이 세 종목은 제가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정말 많이 추천드렸던 반도체 메모리 업종, PCB 업종의 대표 중형주 세 종목인데요. 대덕전자, 심택, 코리안 서킷, 이 세 종목이 현재 시장에서도 강하다는 얘기는 오늘과 같은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수보다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올해 하반기를 주도했던 섹터는 바로 반도체와 로봇입니다. 이 두 가지 종목에서 대장주를 찾는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택, 대덕전자, 코리안 서킷, 그리고 앞서 여러 번 추천했었던 TLB 정도가 PCB, 메모리 업종이 되겠고, 그 외적으로 본다면 반도체 삼성전자 향 종목들 중에서 오늘도 양봉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은 바로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도 이미 젊은 부자들 TV를 통해서 추천드렸었던 종목이고 그 이후에 약 30% 정도 올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하락은 했었지만 다시 양봉으로 전환이 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중심, 또는 초대형주인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주 역시 상승한 지가 벌써 6개월이나 됐죠. 그리고 특히나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로봇의 제장주로서 13배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로보티즈가 오늘 1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럴 때가 매수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로 급등하는 종목들은 첫 번째 조정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10% 하락은 커 보이지만 실제로 1300% 가까이 오르고 10% 하락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보면 이렇게 폭락할 때는 이런 폭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보다 강한 양봉을 가진 종목, 그런 주도주들 중에서 매일매일 올랐는데 겁나서 못 샀는데 오늘과 같이 거래량 없는 하락이 나온 종목, 이 두 가지 종목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코스피랑 코스닥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식 아티스트 방송에서 지난주 촬영했었던 거 내용 그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코스피의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이러한 추세대가 나오는데 이 추세대는 무려 20년 동안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때 오버슈팅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인 2021년 고점 대비해서 22년도에 약 1000포인트 가까이 빠지게 된 거고요. 추세대의 하락단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추세대 안에서만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를 맞이하게 된 건데요. 올해는 말씀드린 대로 약 지수가 70%나 오르는 역사적으로 세 번째로 많이 오른 장이고 최근 20년 동안엔 최초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정도로 많이 오른 장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상승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 추세대 안에서도 지난 10년 동안의 추세대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러한 차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추세대는 미니 추세대가 또 되겠죠. 이 큰 추세대 안 속에서 미니 추세대를 10년 동안 유지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번에 상승의 시작도 이 추세대 하단에서 시작해서 이 추세대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세대대로 간다면 적정 주가는 약 한 3,400에서 3,500 정도가 될 수가 있겠는데, 보시면은 코로나 때 또 돌파했었던 부분이 있죠. 코로나 때 새롭게 돌파했었던 이 구간은 과거의 A 추세대에서 B 추세대로 업그레이드가 된 것처럼, 돌파가 나와서 업그레이드가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C 추세대 다시 한번 밸류업이 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C 추세선대로 가보면은 앞으로 적전 주가는 한 3,700포인트 정도가 이 추세대의 바닥권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4,000을 돌파해도 이 3,700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또 다른 추세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이 안에서 당연히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추세대 3,700에서 약 4,000 사이에 이 추세대대로 다시 회귀해서 천천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뭐 상법 개정안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뭐 호재도 있겠고 미국 증시의 실적 하회라든지 이런 악재들도 있겠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추세대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이 추세대는 1, 2년에 거쳐서 만들어진 단기 추세대가 아니라 약 20년 동안 형성된 추세대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분명히 미국 증시를 11월 달부터 시작한다는 말씀도 드렸고 1월 달부터는 비중을 올린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똑같이 추세대를 한번 보면은 명확합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올해 70%나 폭등을 했지만 미국 증시는 겨우 올해 10%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도 10%에서 20% 사이에만 움직였었고요. 미국 증시는 막 30%, 40% 폭등한 적이 최근 20년간 없습니다. 내년에도 데이터 센터 관련된 주 중심으로 미국 증시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에 한국 증시가 조정을 받더라도 미국 증시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어서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의 비중을 5대5 정도로 내년부터 가져갈 것이고, 이 관련된 방송도 꾸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을 미리 보고서 좀 도움이 돼서 비중을 줄였다는 분들도 있고, 저는 뭐 여러 차례 메시지를 미리미리 단톡방을 통해서 드렸기 때문에 비중을 줄인 분들은 오늘의 큰 피해는 좀 줄였을 거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젊은부자들 TV와 주식 아티스트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드릴 테니까 같이 공부하면서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